자, 가봅시다. 이강만의 파수꾼. 아까 선생님이 살짝 조사를 해봤죠. 이 작품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느냐. 대부분 없지, 그지? 이 희고 작품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도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 담겨있는 이야기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만 좀 꼽아야 된다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은 이 상징적 의미들을 잘 찾아야 되는 희고 작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 이 작품은 알고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 아니죠? 소년 우화 작품을 기반으로 그 우화를 해서 모티브를 따와서 뭔가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이 작품의 교훈이 그거잖아. 진실의 은폐. 설마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다가 진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믿지 않더라 그 얘기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파수꾼 다였을 거야. 파수꾼 다의 어떤 마지막 외침 때문에 결국엔 진실을 파묻혀버리고 우리 사회에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를 잠깐 이용해서 좀 써먹고 갈까 하거든요. 자, 보조자료에서 파수꾼의 두 번째 자료, 파수꾼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자료를 열어주세요. 두 번째 자료를 열어주시면 두 번째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아마 209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거기를 펼쳐주시고요. 다 됐죠? 고령층의 위선. 여기서 정보들을 몇 가지 좀 읽어 먹으면서 갑시다. 자, 앞부분에 이해와 감상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그치? 이거 좀 먼저 챙기고 갈게. 자, 따라갑니다. 이 작품은요, 우화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얘들아, 근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화적 기법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사물이나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형태의 작품을 우화적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권력층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책곡인데요. 국가의 당면 과제를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던 1970년대 정치 상황을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의 행동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작품에는 촌장이라는 존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파수꾼, 가와 나 그냥 묶어서 설명 한 번에 갈게요. 그리고 파수꾼 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우리가 좀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상징적 의미라고 했었잖아. 이 존재들의 상징적 의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이 작품에서는 어쨌든 거짓말로 마을에 공포감을 조성한 촌장이 나와. 그리고 그 촌장의 촌장의 말을 충실하겠다는 하수인 가나가 나오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다. 그리고 거기에 우물쭈물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에서 파수꾼 가와나는 막루에서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거짓을 외치며 양처불국을 두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속하고요. 심지어 이들이 이리떼가 나타난다고 말할 때 뭘 볼 때 두들기냐면 구름이 나타날 때 두들겨요. 그러니까 상시로 두들기겠지, 그치?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파수꾼 다마저 촌장의 회유와 계략에 말려들어 조용히 양철북을 두들게 되는데요.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나약하게 무너지고 마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독자에게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뭐 상징적 의미 좀 먼저 정리하고 가자면 촌장은 뭘 상징하고요? 권력자. 그리고 파수꾼 가와나는 그 권력자의 하수인들. 다는 진실을 알게 된 일부 지식인들. 하지만 이들은 특징이 굴복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우매한 민중으로 작품 속에서 표현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도를 작품 속에서 그려줄 텐데, 자, 전체 줄거리도 좀 챙겨갈까요? 줄거리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챙겨봅시다. 자, 철책 너머에 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년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촌장이 막루로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내용의 디테일한 내용도 알고 있겠지? 파수꾼 다가 어쨌든 꿈에 그리던 막루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루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리떼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리떼가 정말 오는지 봤거든? 근데 이리가 없어. 뭐지? 이리떼는 없고,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멘트라서 따로 쓸게요.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하는 멘트가 벌써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리떼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항상 떨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고요. 흰 구름은 실제로 그 공포 대신에 원래 진짜 있었던 현실이니까 이거는 진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상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 편지를 보내는 우편 배달부는 아무래도 막루에서 나가는 편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몰래 뜯어본 거야. 근데 뜯어봤더니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거지. 그리고 파수꾼 단은 촌장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뭔가 잘못 파악한 거야 맞느냐 질문을 했을 테지만, 배달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거 분명히 대형 스캔들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대중에게 발표란다. 대중에게 뿌려버렸고, 분노한 대중들은 우르르 막루로 올려가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파악한 촌장은 서둘러 막루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됐죠? 계속. 그리고 파수꾼 다가 말한 대로 전개 부분, 촌장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승리를 했겠지. 그런데 파수꾼 나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진실을 알리자고 말했는데, 촌장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루 연기하도록 파수꾼 다를 회유하죠. 스토리가 참고로 우리가 보는 요 장면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회유하는지는 이따 참고로 정리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참고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촌장은 고도의 전략 전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전략 전술이야. 처음에는 압박했다가 한 발 물러섰다가 또 회유책을 썼다가 마지막을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는 고도의 말하기 기법을 쓰거든요.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결국에는 촌장이 설득을 하게 돼서 파수꾼 단은 촌장에게 회유를 당하게 됐고, 오늘 하루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번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촌장의 의도에 따라 파수꾼 단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파수꾼 단은 결국 박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며 촌장이 승리하게 되며 작품은 마무리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끝부분은 아니라서 선생님 이따가 끝부분도 살짝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케이? 자, 어쨌든 작품의 중심 내용이 뭔지, 중심축이 뭔지 쭈루룩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일단은 인물들에 대한 정리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이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 여기서 가나다는 파수꾼 가나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문 갈게요. 북소리 중실! 이리떼는 물러갔다. 정말 물러갔어요? 안심하고 일어나. 그래도 저 몇 마리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랬다가 물 수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감이 잡혔죠? 뭐예요? 파수꾼 다가 처음으로 막루에 어떤 임명받으면서 막연한 이리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야, 파수꾼의 눈은 정확해. 단 한 마리의 이리도 그 눈을 피해 숨을 수는 없는 거야. 저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파수꾼 눈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리가 믿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전 배웠거든요. 엉큼하고 사납고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너 주작!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다가 하는 이야기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몇 년도? 1970년도에 국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이제 반공사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의 괴수라고 표현을 한 거야. 북한 사람들은 괴수고, 북괴 리더는 아무튼 좀 악마 같은 존재고, 참고로 그때는 무슨 이 제목이 뭐였지? 소년장수 아무튼 그런 애니메이션, 선생님도 어려서 선생님보다 한참 어른들이 본 영화라 애니메이션이라 잘 모르고, 아무튼 거기서는 북한의 수령을 돼지로 그려놔요. 붉은 돼지. 아무튼간에 북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쓰기도 가끔 하죠. 빨갱이라는 단어를 써서 북괴에 동조한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다라고 몰아붙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건 좀 곁가지 얘기지만,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이 어땠냐면, 이 북괴라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여러분들 평화댐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아마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선생님도 이게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다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북하고 남이 있으면 북한에서 이제 물길이 이렇게 이어질 텐데, 그 물길을 중간에 끊어서 댐을 하나 만들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댐을 만드는 이유가 물을 가둬놨다가 한 방 빵 터트리면 서울이 수몰될 거다 하면서
그 당시에 막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거든. 63빌딩을 비롯해서 뭐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을 다 높이를 비교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잠기는 거야 하면서 막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오케이? 하면서 큰일 났다라고 말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그때 아 저러나 참 사람들 착해요. 이런 국회 도발에 빨갱이들의 어떤 책략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도 댐을 세우자. 우리도 댐을 세워서 그 물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콘크리트를 쳐바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댐의 이름이 평화댐이에요. 참고로 딱 이때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다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서울을 물에 잠기게 할 정도로 물이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생각해봐. 그때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잠기는 거야. 그들의 물은 몇 톤 정도로 있는데 그 몇 톤이 한 번에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하면서 우리 겁을 줬단 말이지. 그럼 이때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버텨야 돼라고 하면서 참고 이래.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뼈대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좀 작품 나라가 흘러갔거든요. 오케이? 딱 그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치 상황이 우매한 민중들을 약간 뭐랄까 좀 편협한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다고 뭐 북한 사람들이 무조건 잘나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무조건 동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대립의 각 속에 있었고 잊으면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휴전 중인 국가예요.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아무튼 간에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작품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 이리가 엉큼하고 사납고 날카롭다고 배웠다고 돼 있잖아. 그럼 뭐예요? 이 권력자들과 그 권력에 충실하게 따르는 하수인들의 핵책에 민중이 물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치? 계속 야 이리가 그렇게 무섭니? 네. 그럼 왜 파수꾼이 되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저도 부끄러워요. 파수꾼 연습할 땐 이렇지 않았거든요. 저 용감했어요. 특히 칭찬해받은 건 제 눈이었거든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것까지 저는 척척 알아냈습니다. 뭐 할 사람들도 간단했단 말이에요. 야 너야말로 최고의 눈이다. 너야말로 늑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자원에서 여기 오기를 지원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 와보니까 사정이 다르네요. 저 한 번도 막루 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근데 왜 저 막루 위의 파수꾼은 교대를 안 하죠? 저분은 말이야 단 한 번도 1위대를 놓친 적이 없는 최고의 파수꾼이거든. 굉장히 야 교대를 안 했을 리가 있어. 사람 죽어. 24시간이라 몇 년 동안 같은 일이라면 죽어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우매한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가 나와 있죠. 자 어쨌든 밤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파수꾼 단은 무섭긴 무섭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루에 올라갔죠. 평화로운 풍경만이 다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가 이리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분명히 암시 깔아놨지? 파수꾼 다가 왜 뽑혔다고? 아주 날카롭고 정밀한 눈 때문에 뽑혔어. 근데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때문에 따위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이거 중요한 구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래서 이리 때라고 하는 건 공포, 흰 구름은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소문이 많이 말에 퍼지게 됐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전해들은 촌장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파수꾼 단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똑똑한 거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촌장이. 이건 똑똑한 존재예요. 그죠? 자, 촌장이 먼저 말합니다.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게 뭐 어쨌다는 거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 어떤가라고 하는 이 촌장의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정당화에 대한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약간 억지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아서 마을은 뭐 했다고요? 마을은 안전했어. 오케이? 됐어? 없는 이리때 때문에 우리는 안전했다는 건 좋은 일 아니야? 또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해도했어요? 단결했지. 사람들은 힘을 합쳤어.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질서라는 걸 만들었잖아. 근데 봐봐, 요 정당화와 그 과정이 현재 1970년대 우리 상황이랑 똑같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안전, 단결, 질서 같은 단어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촌장의 정당화의 근거들이야. 오케이? 그게 뭔지 알긴 해? 넌 몰라 임마. 넌 그건 마을을 지키는 거거든.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하다. 뭐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 있는 거잖아. 구름 모양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무조건 이리 때라 외쳐버리는 거거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도 보살피고 양철북을 노란하게 두들겼단 말이야. 근데 그들의 인생은 헛된 게 아니야.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모든 멘트들이 실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 안전과 단결과 질서 안에는 뭐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개인의 자유와 진실이 은폐돼버린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생의 정당성 안에는 말 그대로 희생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난점이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촌장은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는 희생을 한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그런 말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허사야. 결국 저 파수꾼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얘야, 너 모든 것을 헛되게 하고 싶은 거니? 했더니 아니요, 제가 어떤 짓을 왜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 그 뭐예요? 진실이잖아. 오케이? 진실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오면 저는 올라가서 진실을 외칠 겁니다. 뭐라고? 한 다음에 침묵 뒤에 웃음이라는 어떤 무대지심은, 행동지심은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사이에 촌장은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 하나 빼먹으면 안 되겠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 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실은 해설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설하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촌장 역할을 해서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사국적 특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물에 몰입하는 걸 일부러 방해하는 거야. 방금까지 저 사람 해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촌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예요? 해설자가 촌장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낯설게 하기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낯설므로 인해서 대상에 대한 거리감과 거리감, 그리고 객관적 판단이 유도된다. 참고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서사극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결혼 같은 작품이나 뭐 원고지 뭐 이런 작품들 많이 배웠잖아. 그런 작품들도 보면 등장인물이 갑자기 뭐 관객을 대상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지? 사람들이 몰입해서 너무 불쌍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입할 만한 상황이 되면 자꾸 그걸 끊어먹는 장면들이 나와.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몰입하시면 안 되고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우리 그걸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인 같은 걸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 서사극이라고 한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자, 그랬더니 어쨌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잊지도 않은 걸, 그래, 우습다. 우리 마을은 가시 울타리를 둘렀고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르고, 울타리, 망루, 양철북 전부 다 무슨 소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소재들의 공통점, 공포를 유발 조장하기 위한 소재들, 그치? 사람들에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 익숙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잘못이구나 생각해보니까 하면서 지금 뭐 한 거야? 한 발짝 물러섰지? 오케이? 처음에는 너 왜 그래? 했다가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네 하면서 상대방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하는 중입니다. 소장님, 저랑 같이 올라가실까요? 그래, 알겠어, 할게. 됐구나. 근데 혼잣말처럼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유지될까?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뭘 망설이냐고 묻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온화한 얼굴에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장치겠지? 그럼 혀가 나왔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딴 생각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의도적인 연기야. 야, 사람들이 지금 도끼를 들고 온대. 근데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에, 그치, 속옷 화를 내며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아니야, 꼭 그럴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리한테 줄려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참고로 이것도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이리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유물에 떨어지고 죽고 막 이런 일도 많았었어. 근데 얘는 그걸 무시하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이리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그건 맞지. 왜냐면 우리가 없으니까. 그치? 없는데 흰구름엔 첫날 살인이 벌어지는 거야. 뭐야? 상대방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했더니 살인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나를 찍어버릴 거 아니야. 피가 푹푹 섞겠지. 너 지금 그거 보고 싶은 거잖아. 제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라고? 야, 생각해봐. 내가 변명할 시간이나 있겠어?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날려대겠지. 오케이? 근데 나한테 자, 그럼 말씀하시면 되잖아 했더니, 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시간을 안 줄 거란 말이야.
사람들은 분노했겠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네가 본 흰구름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알아보고 싶어요. 거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자, 이걸 보고 우리 무슨 논리라고 하죠? 흑백 논리라고 하죠. A를 하지 않으면 B가 된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거잖아. 흑백 논리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 피를 보고 싶은 것이다. 아니 잠깐만, 지금 말하겠다라는 말을 이퀄 사람의 살인을 보고 싶은 거다라고 연결시켜서 압박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너는 흰구름을 믿지 않는 거야. 흰구름이 내일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는 오늘 꼭 말하고 싶은 거잖아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핍박하고, 다는 창백해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내일까지 기다리자. 오늘만 나한테 맡겨줘. 오늘만 넘겨주면 내가 말할 시간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게 라고 약속을 하죠. 정말이죠? 약속한다니까? 그 사이에 파수꾼 나는 있지도 않은 또 덫을 확인하러 갔다 왔었죠. 아, 이리가 교활해서 다른 거 없네요. 다음엔 잡히겠죠. 아,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천장님에게 선사하고 싶었는데. 자, 파수꾼 나가죠. 여기서는 파수꾼 나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쟤 좀 아파서 조금 험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죠.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촌장이 말하죠.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죠. 근데 이 말이 솔직히 그 말이 굉장히 이중적인 말이지, 그치?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진실을 꿈꾸고, 그치? 자의 변형을 꿈꾼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걸 거야. 아, 내 잘못이겠어요. 담요를 덮어줬어야 되는 건데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 그 마지막 근처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나가 관객석 쪽으로 돌아섰다가 흠칫 놀라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뭐예요? 관객들을, 자 이번에는 촌장의 해설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떠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뭐에서 설정된 거야? 관객으로부터 설정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도 잠깐만, 내가 이 작품에 참여해서 하면서 갑자기 지금 여기까지는 파수꾼 다가 저기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데 하고 감정이입하고 있다가 잠깐만, 내가 관객이야? 이러면서 생각을 다시 한 발짝 멀리 가게 만들겠죠? 이런 장치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있다는 거야. 어쨌든 관객들을 무대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는 특징이 보인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촌장이 말합니다. 관객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얘가 바로 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고 듣고 있는 식량 공방이 얘 다 맞죠? 오케이, 확인했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조자료로 넘어가세요. 자, 보조자료에 역시 두 번째 자료에 세 번째 페이지 21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야. 자니, 자 거기서 중간보다 살짝 위쪽을 보면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지막에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 부분 찾았냐? 290페이지라고 표현된 그 부분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이제 작품의 끝부분까지 마저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참고로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촌장은 오늘만 살인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다오. 이리 때가 나타났다고. 내일은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파수꾼 다는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부르짖죠. 뭐라고요? 이리 때가 몰려왔다. 결국에는 이 멘트가 무슨 뜻이야? 파수꾼 다도 진실을 알고 있던 지식인이었지만 굴복되며 하수인에 편입된 거야. 오케이? 진실이 굴복하는 장면입니다. 파수꾼 다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칩니다. 같이 외치고요. 파수꾼 나는 신나게 북을 두들기고요. 북소리 중지! 이리 때가 물러나왔다 라고 했을 때 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이 말을 왜 해?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던 거지 처음부터? 이 망구는 어떻게? 영구히 유지되어야 됩니다. 양철국도 계속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요.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의논합시다. 참고로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공포정치였잖아. 참고로 이 공포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실제로 운반인은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한 거잖아. 하지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이 새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해버리는 거지. 이 녀석 때문에 마을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럼 사람들은 분노를 이쪽에 표출하잖아. 그쵸? 그러면서 일부러 운반인을 처형하도록 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리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올 겁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공포시를 조장하죠.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라지고요. 그리고 파수꾼 다가 내려왔습니다. 너 용감했어. 고맙다. 잘해줬어.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그럼 뭘 몰랐는데? 네가 용감하다는 사실 알았다는 얘기지? 하면서 칭찬을 막 하고 있는데 촌장이 얘 나 좀 보자 하면서 달을 데려가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인생을 지내야 된다. 네? 마을 오지 마.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치를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바람 부는 소리.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효과음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 작품의 갈래가 뭐였더라? 극이었어. 극갈래에서 효과음과 같은 부수 요소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장치지? 바람 부는 소리를 일부러 틀어줌으로써 뭐랄까? 파수꾼 다의 허무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됐죠?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난 저 사람들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강이 있어. 넌 내 추억이야. 혹시 이거 장면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앞에서 파수꾼을 회유하는 천장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 딸기가 어디 많이 있는지 알고 있거든. 너 딸기 따라와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딸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 소리잖아. 여기다 쓸까요? 딸기는 뭔데요? 권력의 열매야.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소반되는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 부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딸기 따러 간다는 얘기는 그 뜻이야. 근데 내가 처음엔 너랑 그래서 딸기 따고 싶었지만 그래요. 결국 너는 내 추억이야. 이거 뭐예요? 참고로 파수꾼 다랑 미쳤나봐. 촌장도 일이가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파수꾼 다 같은 시절에 있었지만 파수꾼 다와 달리 촌장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마을을 어떤 단결시키라는 명목으로 혼자 독재 통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었던 존재는 나 다음에 네가 처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 하면서 근데 여기는 너무 쓸쓸하잖아. 잘 있어?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려고 촌장님 하면서 나가 나오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말해다 드릴게요. 덧도 좀 살펴보면서. 근데 걸어가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 멋지다 않던가요? 그렇지. 하수인들의 특징이죠.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자신이 출세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런 씁쓸한 장면으로 마무리 지어가면서 파수꾼 나는 퇴장했고요. 한 번 더 나오죠. 바람 소리 체크되죠? 그럼 이 바람 소리는 역시 진실이 은폐된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치다. 됐니? 그러면서 잠시 후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따라고 외치면 파수꾼 단은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결국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조차 내어버린 상황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늑대와 양치기 손의 우애였던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작품의 내용들을 쭈루루루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작품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이 작품이 만약에 연기 작품으로 등장한다면 이렇게 소재의 상징적 의미랑 구절마다 나타나는 어떤 의미들, 내재된 의미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뒤쪽에 있는 문제로 점검하면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만요. 문제 페이지가 날아갔네요. 너 아니고요? 파일이 그냥 꺼졌어. 잠깐만요. 야, 이게 몇 번이냐? 몇 번 작품이야? 11번. 오케이. 쏘리.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아까 봤던 대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몇 가지 체크만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 11번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 문제지, 그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문제 점검을 안 하고 시작했구나. 바로 파수꾼 부랴부랴 시작했었네. 자, 첫 번째는 파수꾼 나는, 촌장은, 파수꾼 나는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의 문제. 작품이 똑바로 이해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니까 문제 없고요. 넘어갑시다. 근데 12번 문제는 워낙 중요도가 높은 문제겠지. 그럼 선생님이 설명에 따르자면요. 그쵸?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한 번만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물론 쉽습니다. 먼저 A, 막루죠.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수꾼이 마을을 감시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소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죠? 잠깐만. 파수꾼이 마을을 감시하는 장소야? 잠깐만, 낚일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마을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마을 울타리 밖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땡. 두 번째, 파수꾼이 잠깐 B가 뭐였지? 양철북이네. 자, 파수꾼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위협은 위협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양철북은 어떤 의도로 쓰였어? 이리때를 경고하며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땡. 3번 C, 구름이죠. 진실이라는 뜻이잖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던 원인이 진실 때문이었니? 아니죠. 사람들은 참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이 뭔지. 4번 D. 가시울타리는 이리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소재다. 완벽한 설명이 맞죠? 울타리라고 하는 건 공포를 유발하고 조장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정리했었잖아. 그냥 그대로 답이야. 5번 E. 도끼.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쏟아질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형성한 거 아니고요. 이 도끼는 뭐였죠? 정확하게 설명해볼까? 촌장이 파수꾼 달을 회유하기 위해 사용된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형성한 소재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12번 봤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워서 본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좀 더 변형하고 다른 선택지들과 묶어가지고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녀석이라서 한번 점검을 해본 것 뿐입니다. 13번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고 심리 파악하는 문제인데 뭐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넘어가고 14번 문제만 보고 마무리 한번 할게요. 자, 14번 문제만 보고 마무리.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대놓고 써져 있죠.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서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 거짓의 바탕을 둔 권력이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는 어떤 마을을 통해 당대의 현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해석이죠.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권력자를 비판한다는 동시에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자신이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 잘 생각해보자. 실제로 파수꾼 가나에도 차이점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선생님은 당연히 하수인이라고 묶였지만 파수꾼 가는 구름을 보며 이리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실을 알면서 조정하게 된 거지. 오케이? 근데 파수꾼 나는 어때요? 저기 가면 덫에 이리가 치여있는 줄 알고 잡으러 갔는데 없다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죠. 제가 다음에 이때 잡으면 꼭 선물해 드릴게요 하면서 막 충성하고 있죠. 그럼 파수꾼 나는 뭐예요?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충성하는 존재지. 그 미묘한 차이도 지금 보기에 설명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동조하는 자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파수꾼 가와 자기가 동조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잘 모르지만 일단 따라가고 있는 파수꾼 나가 있다 라고 정리됐고요. 그리고 인물들을 제시해서 부조리한 상황이 특정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권력자에 복종하는 무비판적 인물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하수인들도 문제야 이거야. 그렇지? 하수인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런 일 자체는 아예 벌어지지 않았겠죠. 작중인물에 대한 이런 비판적 태도는 작중 상황을 넘어서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통제하고 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보기를 읽기 위해서 4번은 잠깐만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4번 선택지를 먼저 좀 정리하고 갈까요? 흰 구름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평정의 회유에 넘어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는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진실이 변할 것이라는 흰 구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흰 구름이 뭘 상징한다? 진실.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다들 알고 있겠지만 흰 구름의 특징이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진실의 특성을 말하는 거지.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 상징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잘 봐야 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흰 구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부조리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 뒤에는 맞는 말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수꾼 다가 회유에 넘어간 이유는 구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뭘 잘못 믿었기 때문이야? 촌장의 회유와 촌장의 협박에 넘어갔기 때문이지.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미묘한 말장난으로, 그지? 낚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패턴은 우리가 이번에 부모평을 보면서도 굉장히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오늘은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해서 파수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상 좀 끊어가고